네, 조선방산기계 담당 이동원 팀장입니다. 작년 이맘때에 발표를 할 때 한 해 동안을 돌아보면서 이거보다 더 바쁘게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바빴어요. 올해 훨씬 더 바빴고 계속 바쁠 것 같아요. 이 시간이 짧기 때문에 결론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이클 산업은 다르지만 이 사이클이 구조적인 변화를 맞이했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 점을 강조해 드리고 싶은데 제가 바쁜 게 이 상황들을 사이클 관점이 아니라 구조적인 관점을 바뀐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바쁨이 끝나지 않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먼저 조선입니다. 과거 15년 동안 조선 산업에 대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은 중국과의 경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였었고요. 최근 1년 동안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은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생각들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고민들을 제목으로 답을 적어봤는데 탈경쟁 시대, 사이클의 폐막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고요. 과거와 달리 중국과의 경쟁이 약화가 되고 사이클 관점에서의 다음 사이클 전환의 흐름들이 흐려지면서 중장기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는 그런 분위기에 있다라고 정리를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왼쪽 차트를 보시면은 조선사들의 합산 시가총액과 유가의 흐름들을 같이 그려놨는데요. 회색 그래프인 유가는 좋지가 않습니다. 세계 경제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닌 거죠. 조선사들의 주가는 반면에 급등을 했는데 과거의 긴 흐름상 유가와 조선주 주가가 경기에 동행하면서 같이 움직이던 시절에 비하면은 지금은 경기가 좋지 않지만 주가가 급등한 이상현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죠. 최근에 1년을 되짚어 보면은 조선사들의 주가가 3배 정도 올랐는데요. 특히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 같이 군함이나 잠수함을 만드는 특수선 사업을 갖고 있는 업체들의 주가가 더 크게 올랐습니다. 1년의 상황을 돌아보면 미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집권을 했고요. 관련해서 지정학적인 위험들이나 미국과 중국의 관계들이 조금 더 경쟁 심화로 흘러가면서 조선주에 대한 협력 기대들이 반영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사이클을 살펴보게 되면 한국은 점유율이 약간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제재한 이유이고요. 그간의 3년 정도 중국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조선업 투자를 늘렸고 저가 수주를 많이 하면서 한국이 점유율을 약간 잃는 모습을 보였는데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일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LNG 운반선은 전쟁을 거치면서 엄청난 특수를 누렸다가 약간 줄어든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다시 반등할 거에 대한 기대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의 주가 급등을 다 설명하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실적은 그래도 주가의 상승을 어느 정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조선사들의 합산 영업이익을 보면 대략 2025년을 기준으로 6조 5천억에서 7조 원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건 과거의 조선업이 호황이었던 2007년 이때는 이제 수주가 피크였고요. 2011년 이때는 실적이 피크였습니다. 2011년의 실적이 대략 합산 실적으로 6조 5천억 전후의 영업이익이었는데 이미 전고점 수준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한 거죠. 과거는 2007, 8년에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수주에 대한 사이클이 꺾였고 2011년을 기점으로 실적이 급락을 하면서 조선업의 다운사이클로 전환이 되어 왔던 반면에 지금은 올해 실적, 내년 실적, 내후년 실적을 봤을 때 이익이 계속 성장하는 구간에 있습니다. 지금 조선사들의 실적은 대략 2022년에서 23년에 수주한 물량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 이 당시에 성과는 계속 올라간 모습을 보였고요. 매출 인식이 되는 지금 구간에서는 실적이 계속 높아집니다. 대략 2027년을 보게 되면 10조 원 이상의 실적을 기록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이익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나가 주가의 핵심이 되겠죠. 28년부터 그 이후의 상황들은 지금 2025년, 26년의 수주를 통해서 가늠이 되게 될 텐데 현재는 그런 상황들이
불확실한 시점입니다. 오른쪽은 경제지표 두 가지인데 하나는 후판 가격이고요. 이 회색 그래프의 후판 가격은 코로나로 급등을 했다가 지금은 안정화된 추세입니다. 이 말은 22년, 23년에 높은 원가를 기준으로 성과를 책정했던 물량들이 매출 인식이 되는 동안 원가가 낮아졌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익 개선에 도움이 되는 거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는 1,200원에 계약을 하는 상황들이었고요. 지금 달러를 받게 되면 환차익이 발생하는 1,400원에서 1,450원 이런 구간입니다. 일부 해지를 하긴 하지만 조선사들로서는 아주 좋은 매크로 환경을 보이고 있는 거죠. 다만 이런 실적도 정말 주가가 2배, 3배 오를 정도이냐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조선사들의 지금의 주가 상승을 설명하는 건 다른 요인일 텐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특수선 수출이 확대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건 미국과의 협력이 확대가 되고 다른 많은 국가들과의 협력이 확대가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작용을 하지만 예측이 쉽지가 않습니다. 미국은 노후화된 해군 전력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새로운 군함들 발주를 하게 되는데 자체적인 조선업에 대한 역량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마스가라고 하는 조선에 대한 이 군함에 대한 리빌링들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기조는 분명하다라고 보는 게 중국과의 경쟁에서 기술 패권, 전 세계 패권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국방력이 뒷받침돼야 되고 해군력이 그 근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략 2050년대까지 미국이 투자하려고 하는 이 군함의 건조 계획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한국이 어느 정도의 수혜를 볼지는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미국이 이런 기조로 가겠다는 것과 그에 대한 협력에 대한 핵심이 한국이 헤게몬을 쥐고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5년 연간을 지나면서 강조드린 측면이 있는데 잘 모르는 거에 대해서 쉽게 예단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지금 어떠한 가정을 하더라도 이 미국에서 받게 되는 물량의 규모와 이익의 규모를 다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이 협력이 확장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핵추진 잠수함이라든지 미국의 그 조선소를 한국이 직접 투자하는 내용들로 이런 모멘텀들이 확장되고 있는데 2026년은 이 여기에 대한 가시성을 조금 더 높여가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LNG인데요. LNG는 구조적인 성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 10년 동안에 신재생 투자가 늘어나면서 전력에 대한 변동성들이 확대가 됐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비용들이 올라가면서 이 브릿지 연료, 화석연료와 신에너지 사이에서 그 중간 역할로 LNG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에너지 수출을 계속 늘리자라는 입장인데요. 트럼프 2기 동안에 이 에너지 수출은 계속 늘어날 테고 전 세계에서 많은 LNG가 수출이 되게 될 텐데 여기에 LNG 운반선이 계속 수요를 늘려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LNG 운반선은 발주의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전 세계에서 운항되는 LNG 운반선은 대략 700척인데 어떤 해는 10척밖에 발주가 안 나오고 어떤 해는 180척이 발주 나올 정도로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5년 말미에 있는 지금도 올해 연간으로 한 70척의 발주를 연초 예상했다가 지금 한 20척 정도 발주밖에 안 나왔는데요. 이 말은 시장이 꺾였냐라고 했을 때 그게 아니라 2026년을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미뤄진 발주들이 나오면서 2026년에 LNG 시황이 조금 돌아서고 이거는 상선에 대한 경기를 좀 받쳐주는 역할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LNG 시장은 선박 측면에서 봤을 때 한국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건조되었던 700척의 LNG 운반선 중에서 대략 90% 정도를 한국이 제작을 했고 지금도 전 세계에서 300척 정도의 LNG 운반선 잔고에서 대략 70% 정도를 한국이 잔고로 갖고 있습니다. 미국의 LNG 수출 터미널의 흐름들을 보면 이제 선박을 계약해야 되는 시점들이 도래를 했고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FLNG
LNG를 생산하는 설비에 대해서도 계약이 올해와 2026년 계속 늘어나는 모습을 보일 걸로 추정을 합니다. 조선사 전반으로 다 좋게 보고 있고요. 그중에 탑픽을 꼽자면 HD 현대중공업과 HD 한국조선해양을 좋게 보고 있는데요. HD 현대중공업은 2025년 12월이 되면 HD 현대미포와 합병을 통해서 세계 최대 조선사 역할을 계속 이어나가게 됩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은 그동안 중간 지주 역할을 했다고 하면 이제 많은 현금을 가지고 해외 조선소들의 투자를 하는 사업지주 형태가 되어 갈 텐데요. 이 회사들을 좀 더 주목해서 보고 있고 나머지 업체들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합니다. 삼성중공업은 LNG 밸류체인 확대 그리고 그간에 미진했던 미국과의 MRO 같은 이 사업들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일 테고요. 하나오션은 명실상부하게 잠수함에서 독보적인 위상을 갖고 있고요. 캐나다나 폴란드, 미국과의 여러 특수선 협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은 방산기계이고요. 제목을 난리통의 기회라고 지어봤는데요. 2022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발생한 이 전쟁이 많은 지정학적인 변화를 가져왔고 이런 흐름들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간에는 2020년에 발생했던 코로나 팬데믹과 그 이전에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트럼프 일기의 집권 시절에 자국 우선주의와 리쇼어링에 대한 발판을 마련했었는데요. 이런 여러 요인들이 합세가 되면서 방산과 기계 산업에 대해서 구조적인 변화를 갖고 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풀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주가인데요. 그간의 근 1년 동안에 전력기기 방산 3배 가까이 올랐고요. 건설장비는 많이 오르진 못했지만 시장을 따라서 2배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흐름들은 금리가 높은 시절에 주가가 상승한 상황이었는데 이제 금리가 내려가는 구간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환경이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산인데요. 미국이 국방 예산을 줄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대략 8%씩 국방 예산을 줄이겠다는 코멘트에 근거해서 이 차트를 그려봤는데요. 전 세계 국방 예산은 대략 한 4, 5%씩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이런 급격한 국방 예산 감소는 다른 지역들의 예산 증가로 이어집니다. 미국이 더 이상 다른 지역들의 안보에 돈을 쓰지 않겠다라는 입장, 자국의 안보는 자국이 책임져라 라고 얘기하는 분위기에서 유럽이나 중국, 중동의 국방 예산들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업체들 입장에서는 미국에 직접 수출하는 물량이 없고 다른 지역들에 수출하는 물량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데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방산업체들의 이익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수출이 확대되는 요인일 텐데 한정된 내수 마진에 비하면 수출은 마진이 열려 있고 규모의 경제가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전략적인 협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지금 내년 2026년을 봤을 때 앞으로 방산 수주가 얼만큼 늘어날까 물론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많은 변수가 있는데요. 각 국가들의 정치적인 상황들 그리고 지정학적인 상황들 미국과의 관세 협력이라든지 다양한 프로젝트의 변수들이 있는데 반면에 분명한 것은 국방 물자들을 계속 확대를 해야 되는 측면과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단계 조달할 수 있는 공급처들이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그 수출의 시점들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지금은 단순히 계약을 해서 수출을 하는데 그치지 않고 현지 국가의 공장을 세우고 기술을 협력하면서 MRO까지 하는 전 세계적으로 확장이 되어가는 그런 시스템이 도입이 됩니다. 이게 피를 섞는 국가 간의 혈맹이 되는 거 전략적인 협력이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지정학적인 위협들이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라면 한국 방산업체들은 계속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지정학적 위험의 경우에는 공급망이 붕괴된 것과 자국 우선주의의 분위기들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상황들이 2026년에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력기기인데요. 전력기기는 정말 큰 구조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AI 데이터 센터의 투자에 대한 일부 노이즈들이 있지만 이건 2025년 초 1, 2월을 지나면서도 보여왔던 리스크였습니다. 딥시크나 알리바바,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들이 데이터 센터의 투자가 너무 많다 또는 효율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들을 했고요. 엔비디아를 포함한 빅테크 업체들의 주가와 동행해서 전력기기 업체들의 조정을 가져왔는데요. 지나고 나서 보니 AI는 그렇게 쉽게 꺾이는 모멘텀이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더 큰 관점에서 보면 전력기계에는 AI나 데이터 센터는 일부의 모멘텀이고요. 미국의 리쇼링과 전력기기 교체 수요, 전력망의 교체, 그리고 중동이나 유럽의 전력 투자 이런 것들이 맞물리는 상황들이 신재생과 더불어서 확장이 되다 보니까 이 수요가 쉽게 꺾일 모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급적인 측면에서 많은 업체들이 공급을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공급들은 단기에 늘어날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꽤 긴 시간 동안 공급이 부족한 모습을 계속 보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건설 장비고요. 건설 장비는 지금 말씀드린 세부 산업들 중에서 유일하게 전통 사이클을 그대로 타고 가는 이 세부 산업입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한 이후에 수요가 급증했다가 이제 감소로 접어들어서 바닥권에 있는 모습이고요. 이게 2025년, 26년을 지나면서 금리가 내려가고 원자재 투자가 다시 회복되고 교체 수요가 들어오면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른쪽에 구리나 금 가격을 보게 되면 안전자산 선호 심리,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같은 걸로 이 가격들이 이제 급등을 했는데요. 광산 투자는 ESG에 반하는 그런 모양들이 있기 때문에 그 10년 동안 투자들이 약간 줄어든 측면이 있었고 그 사이에 이제 유가가 급락해서 이런 투자들이 더 줄어들었는데 지금은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바닥 관점에서 접근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업체로 봤을 때는 방사는 현대로템을 가장 선호하고요.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폴란드 2차 계약, 이라크나 루마니아 같은 계약들이 계속 확장이 되어가고 있고 많은 국가들에서 전차 도입을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철도 사업도 확장성이 되게 큰데요. 그간의 수주 잔고를 많이 쌓아놨고 이게 매출 인식 시점이 도래를 해서 매출이 이제 급증하는 모양이 있습니다. 2026년에 대북 사업들이 또 다시 부각이 된다고 했을 때 과거와 같이 대북주로 분류될 수 있는 모멘텀도 있습니다. 전력기계에서는 HD 현대일렉트릭을 몇 년째 계속 탑픽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외에 효성중공업이나 LS일렉트릭, 전력기계 전반이 바스켓으로 다 좋습니다. 따라서 전력기계는 다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건설 장비는 HD 현대 건설기계가 HD 현대 인프라코를 흡수 합병하는 이 합병이 2026년 1월 달에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전 세계 시장에서 낮은 점유율을 올려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회사들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두산 바켓은 금리가 내려가는 상황에서 미국의 매출이 70%이기 때문에 여기에 수혜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은 조선방산기계 2025년에 큰 주가 상승을 겪었고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 걱정들이 있는 게 사실인데요. 2026년을 지나면서 여전히 이런 모멘텀들은 가시지 않는 상황일 테고요. 이 실적에 대한 상승 그리고 수주나 전반적인 분위기들이 좋은 거가 밸류의 부담을 완화시켜 갈 거라고 봅니다. 지금 시점에서 약간의 조정들을 겪고 있는데요. 365일 오르는 주식은 없는 거죠. 이 조정들을 거치는 걸 기회로 봐야 된다 생각하고요. 전 고점 대비 20%, 30% 조정이 온다고 했을 때 이게 다운 사이클 전환이냐, 구조적인 하락이냐 이런 의심들에 대한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아직까지 사이클이 끝나지 않았다는 관점에서 이런 조정을 매수 기회로 활용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조선방산기계의 26년 전망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